금 가격이 한 달 만에 6%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에 고점이 1,900달러였는데 지금 1,800달러 중반을 넘어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최고점까지. 그러면 이 금 가격이 1,900달러를 넘어갈 것이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5월달보다 지금 더 인플레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는 보통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금이 괜찮은 수단 중에 하나고 인플레이션 때도 괜찮은 수단이었고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우려가 심했는데 왜 그동안 안 올랐느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시선들이 많아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나마 제일 안 오른 애가 금이었던 거예요. 그럼 금이라도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5월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했을 때가 금이 1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6% 올랐으니까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인플레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면 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바이든이 직접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플레를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지금 인플레 우려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황태자인 금이 안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심각한 정도 수준이 됐는데 만약에 바이든 발언으로 물가 안정을 잡지 못하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물가 잡겠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물가 안정책을 제시해야지만 말이 먹히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유 결국은 대통령도 뭐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한 물가 안정책이 나올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금 가격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거마저 실패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도 고비가 풀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달러 지수 급등해서 보면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차피 신흥국에 있어도 위험하니까 그럼 미국으로 들어오자. 어차피 신흥국도 지금 막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왔더니 미국도 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2023년인 줄 알았더니 2022년 1년 정도 앞당겨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채권에서 놀다 가기 좀 애매하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이 다시 그나마 제일 만만한 주식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S&P든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거고 그럼 또 갈 데가 없나 해서 원자재도 가서 원자재 투기까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 말하니까 조금 찝찝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금밖에 없는 거죠. 남은 상황이. 거기 좀 원유 재고량 발표도 좀 높게 나왔고 바이든 발언도 하면서 원유 가격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잡혀가려고 해요. 85달러까지 오면은 내리치고 올라오면 내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를 80달러 선에서 통제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입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작정하고 이제 관리하려고 하면 원자재 투기는 발생하기 어려운 게 투기 세력 위에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원유 가격이 치솟을 것 같아요. 투기 세력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유 채굴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면 뭐 난리 나는 거거든요.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투기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다른 원자재들보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돈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 같은 경우도 10%가량 올랐어요. 보통 금 곱하기 2 하면 은의 가격 거의 변동성이거든요. 금보다 2배 정도 움직입니다. 5월달에 인플레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현저히 낮아요. 5월달 최고점이 28달러였고 9월달 최저점이 22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25달러 부근이니까 1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은 같은 경우는 아까 금의 변동성을 주지만 5월달에 최고점이라 아직 거리가 먼 이유가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커요.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데이터에 따라 좀 다른데 50% 이상이다 말하는 데도 있고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0%에서 80% 정도가 은의 산업용 수요다. 나머지는 이제 금처럼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보관하는 귀금속용으로 이제 쓰이는 거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은 수요가 산업용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 딜이 터졌고 그러면 뭐 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활용성이 높겠지만 은도 만만치 않거든요. 은도 이 도체에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구리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가격차가 비싸니까 구리를 쓰는 거죠. 거기에다가 태양광 전지 생산에서도 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 설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은 수요는 늘어날 거고 산업용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산업용마저 호황이 온다 경기가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은 수요도 늘어날 거니까 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인플레 더하기 경기 화랑까지 보는 거겠죠. 종합하면은 지금 인플레는 오는데 경기는 침체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금과 은이 지금 어떻게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만약에 경기 호황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현실적인 방법 위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증권사 어플에서 금 현물 주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금 현물로 주문하면은 국제 금 가격 시세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주문한 다음에 직접 가서 나 금 찾으러 왔어야 한다면 금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진 않고 보통 다시 팔아버리죠. 왜냐면 찾는 순간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손해예요. 그냥 실제로 실물 금을 만지지 말고 가상으로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사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 부가가치세 때문에 금을 눈으로 보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금 현물 주문하는 방법 말고 나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골드 ETF라는 게 있어요. ETF 보면은 ETF는 한 배예요. 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반대로 뭐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올라갑니다. 골드 ETF 치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금을 가지고 좀 투기성으로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많죠. 참고로 작년에 원유 레버리지의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면 좋겠지만 뭐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금 ETN이라고 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가상자산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2배짜리가 많아요. 뭐 2배, 인버스, 곧버스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상승에 2배까지 가는 것도 있고, 금 가격 하락에 2배까지 가는 것도 있고, 영국 같은 데는 좀 더 거칠죠. 야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3배짜리가 있어요. 3배 ETF. 그래서 금 가격 상승에 3배짜리, 아니면 금 가격 하락에 3배짜리 이런 거 있죠. 테슬라 3배, 마이너스 3배 ETF도 영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런던에 보면 별의별 상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 주식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을 채굴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메리골드랑 뉴몬트가 있는데요.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퍼가 19배, 그리고 이제 배당 1.8%인데 워렌 버핏이 뉴몬트를 선택하지 않고 메리골드를 샀던 기록이 있었죠, 작년에. 물론 다시 다 팔았습니다. 여기가 금 채굴량 2위예요. 어떻게 보면 정유로 치면은 엑슨모빌에 투자할 거냐 쉐브론에 투자할 거냐를 보면 돼요. 뭐 뉴몬트에 투자할 수도 있고 메리골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 투자하시면 됩니다. 뉴몬트는 금 채굴량 세계 1위고 금광을 16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ER이 19배. 그러니까 베리골드랑 뉴몬트가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배당이 좀 달라요. 뉴몬트가 배당 수익률이 3.9%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몬트가 조금 더 매력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가는 둘 다 지금 1년 내에서 최저치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금 가격은 지금 1년 내에 최고치에 향해 가는데, 금 채굴 주식들은 지금 최저치니까 스프레드 마진, 일종의 보면 안전 마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지금 금 ETF나 이런 것보다 미국 금광 주식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려 아연이라는 또 전설의 주식이 있죠. 금, 은, 동, 아연 같이 이제 비철금속 재련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더 재밌는 게 재련 과정에서 연간 금 12톤, 은 2,500톤, 황산 150톤을 얻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그냥 재련하다 보니까 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땡큐인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회사의 매출 이익이 워낙 큰 회사라 이 금 가격 상승과 이 분이 그렇게 이익에 막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뭐 금 관련된 거 없어 하면은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게 고려 아연입니다. PER이 11배고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적절한 안전마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코스피가 요새 장이 하도 안 좋아서 퍼 11배면은 저평가라 말도 못해요.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거 퍼 3배짜리도 있어요. 포스코가 퍼 3배라니 하면서 어이가 없는. 포스코 지금 배당 수익률 한 8% 넘을걸요. 이제 8% 9% 될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퍼 11배니까 저평가인가요? 그랬을 때 지금 분위기상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정책들,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지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금이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자산 비중의 해지 과정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는 거지, 전 재산을 막 금으로 넣겠다, 이거는 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